자, 시작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가등기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볼게요. 여기 되게 중요하고 시험에서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보시면 칠판 좀 봐봐요. 자, 갑과 이제 을이 이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 매수인한테는 매도인에 대해서 나한테 가등기를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리고 매도인도 거기에 협력할 의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없거든. 다만 이제 서로 간에 가등기를 하자라고 합의가 됐다면,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그러는 거지. 아, 나한테 계약을 내가 할 텐데 가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갑이 좋다 해주겠다. 이래야 가등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가등기 왜 하려고 하는데 아, 내가 불안해서 그럽니다. 피곤한 스타일인데 당신이랑 계약 못 하겠다. 그럼 끝이야. 그냥 계약했는데 가등기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 그거 뭐 귀찮겠다 안 한다. 그럼 끝나는 거야. 을이 그냥 가게 그러는 거지.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내가 부담할 테니까 가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갑이 그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어. 그렇게 이제 계약이 돼서 가등기가 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계약했으니까 가등기 해야 될 권리 거라 의미지는 않습니다. 알아들었죠? 그럼 서로 이제 가등기하기로 합의가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이 가등기를 하고 싶어하는 쪽 있잖아요. 이 사람을 가등기 권리자라 그러는 거예요. 가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갑을 뭐라 그래요? 가등기 의무자라 그러겠지.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하고 싶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가등기 의무자가 협력을 해야 되는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신청해가지고 이렇게 가등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등기는 기본적으로 공동신청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근데 이것은 시험에 잘 안 나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요게 주로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자 보통 여러분 자 을이 갑에게 가등기 해달라라고 네 가등기 해준다고 약속을 해서 내가 가등기 쓴 건데 계약 쓴 건데 네가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하냐? 자 가등기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도 갑이 협조 안 하니까 을은 어떻게 하겠어요?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소송하지. 소송해서 판결서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한다. 이렇게 얼마 걸린다고요? 2초. 여기는 조금 얘기가 좀 달라져야 돼.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등기로 우리가 보전하려고 하는 기간을 한번 생각해 봐요. 계약하고 나중에 잔금 치르고 소유권 넘겨올 때까지 보통 한 2달 정도 내외죠. 뭐 많이 잡아봐야 뭐 3달, 길게 뭐 6달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 기간이 내가 불안해가지고 임시로 등기를 해달라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판결을 받아야지만이 가등기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판결이 금방 나옵니까? 2초 그러지 말고 최소한 몇 개월, 6개월 이상 걸려버릴 거라는 거지. 그러면 가등기를 판결을 받아서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실익이 없잖아. 그렇죠? 어차피 보존하는 기간이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실익이 없거든.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단독 할 수는 있지만 이거 별로 크게 기대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강제를 하되 빨리 나오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할 수 있게 임시로 처분을 해주는 거예요. 법원에서 임시로 가등기 할 수 있도록 처분해 주는 거거든. 이걸 가지고 자 법원에서 받는 겁니다. 2개 다. 이걸 받아가지고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 해주세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둘 다 법원에서 강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법원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어느 법원으로 가야 되겠냐라고 할 때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이 부동산, 지금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에서 이걸 받는 거예요.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갑한테 그러는 거지. 아니 당신 나한테 가등기 해준다고 약속해서 내가 계약 쓴 건데 도대체 왜 안 해주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갑이 그러는 거야.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그런다고? 그러면 나한테 성낙서 하나 써줘봐. 그럼 내가 혼자 갈게. 성낙서 그 써진 거 내가 다 써왔어. 도장만 찍으면 돼요. 이러면서 이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의무자 갑한테서 자 가등기 의무자한테서 뭘 받으면 성낙서를 받으면 돼. 이러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가등기는 기본적으로 공동신청의 원칙이지만 이렇게 3가지 단독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알아듣겠죠? 자 밑에 봐요. 가등기 신청할 때 1번 공동신청의 원칙인데, 자 2번 단독 신청 예외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가등기 경우에도 일반 원칙에 따라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거 말하는 거지. 그다음 2번. 자,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 줄쳐요 거기.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 항상 우리 그 등기법에서 무슨 관할이라는 말이 나온다. 어느 법원이냐, 어느 등기소냐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부동산 소재지야. 부동산 소재지. 그 지방법원에 가등기 가처 명령 있을 때 이거 첨부해가지고 단독을 할 수 있다. 누가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지금 누가 단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권리자. 3번. 자, 가등기 권리자는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첨부해가지고 이걸 첨부해갖고 단독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 칠판 보시고 이렇게 가등기가 돼가지고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본등기가 될 텐데 만약에 가등기가 이제 무효가 됐다고 쳐봐요. 가등기 무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등기를 만약에 말소할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 거닌가? 이미 가등기 된 상태야. 가등기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저게 무효가 돼서 말소가 할 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때 잘 봐요. 이때 을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을 보고 여기서 뭐라 그런다? 가등기 권리자. 그런데 이미 가등기가 지금 등기부에 기록이 된 상태잖아요. 이럴 때 을을 가등기 명인이라고 그래. 이미 가등기 된 상태잖아요. 이럴 때 을을 뭐라 그런다고요? 가등기 명인. 조금 전에 을을 뭐라 그랬어요? 가등기 권리자라 그랬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할 뿐이야. 그래서 이미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가등기 명인이라 그러는 것이고 가등기 해달라고 신청할 때는 가등기 권리자 이렇게 말한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그냥 같다고 써도 문제가 안 돼. 다만 이 말이 나왔을 때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갑을 뭐라 그랬어? 갑을 가등기 의무자라고 그래. 가등기 의무자. 그런데 이제 이 가등기가 무효가 돼가지고 말소하려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 가등기를 말소하고 싶어하는 권리자가 되겠어요? 자, 갑이 권리자가 되겠죠? 그러지 말고 갑이 뭐래요? 가등기 의무자.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의무자가 되고? 가등기 명인.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어떻게 신청한다고요? 공동으로. 그런데 가등기 처음에 신청할 때 단독으로 할 때처럼 가등기 말소할 때도 단독으로 할 수 있거든. 자, 이게 단독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을을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을을 보고 가등기 명인. 가등기 명인 을이 혼자 가가지고 내 가등기 말소시켜주세요. 그럼 해줍니다. 그래서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내 가등기 말소해달라라고 신청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을이 갑한테 승낙서를 받으면 단독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이제 갑이 을한테 승낙서를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을까요? 자, 인생은 공평해야 돼. 받은 거 있으면 준 것도 있어야지. 그럼 이때 아까 을이 처음에 가등기 할 때 갑한테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단독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말소할 때는 갑이 을한테 승낙서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공평해야 된다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걸 문장으로 말해봐요.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여기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의인한테서 승낙 첨부해가지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지.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이해관계인 뜻이 뭐였어요? 이해관계인. 지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듣기 하는 바람에 손해보게 생긴 사람이라 그랬죠. 그 이해관계인이 한번 꿈틀할 때가 있어. 나 등기법 다 끝나가는데 나도 한번 기회를 달라. 나도 한번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딱 한 번 신청할 때가 있거든. 이해관계인. 언제 신청한다고? 등기법 다 끝나갈 때. 이제 한 4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한번 등장합니다. 신청한다고. 자, 이게 뭐냐면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의인한테 승낙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말소를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할 수가 있어. 딱 한 번 신청할 때가 나와요. 원래 이해관계인은 가만히 있다가 다른 놈들 등기하는 바람에 손해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해관계인이 꿈틀 언제 한다고요? 가등기 말소 등기법 다 끝나갈 때. 그때 어떤 경우냐면 여기 봐요. 지금 현재 여러분 등기상의 소유권자 누구예요? 현재 등기상의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인데 지금 을한테 가등기가 된 상태잖아요. 갑이 이거 팔아버릴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습니다. 가등기 따라서 못 파는 거 아닙니다. 팔 수 있어. 그럼 현재 등기상의 소유자는 누가 돼요? 병이 됩니다. 병이 소유권자거든. 그럼 병이 소유권자가 됐다 해서 을의
소유권, 청권 이 가등기. 그 소멸해 버려요? 소멸 안 해요? 소멸 안 하는 거야. 소멸 안 한다고. 살아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드디어 이제 때가 됐어. 때가 돼가지고 우리 번득기를 하는 거지. 번득기를 딱 하는 순간 얘는 직권말소돼 버려요. 지워져 버려. 그러니까 가등기 있는 상태에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지금 되게 불안한 상태가 된다고. 이런 사람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관계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이해관계인. 번득기 되는 순간 말소예요. 이때 이해관계인 병이 이때 가등기 명인 을한테 승낙서를 받으면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 말소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등기 말소 단독으로 하는 세 번째 경우가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인한테 승낙서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당연히 가등기 명인한테 승낙서 받아갖고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사람은 갑이잖아요. 가등기 의무자. 갑인데 그 말고도 할 수 있는 경우 하나가 있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인한테 승낙서를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해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인 거지. 책 보세요. 뒤에 보충이 있어. 보충. 가등기 말소는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합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자,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거기서 끊고 가등기 의무자 동그라미 쳐요. 가등기 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 동그라미 쳐요. 이 사람이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다는 거지. 참 시험 여러 번 나왔네. 올해도 나왔고 잘 나와요. 이거. 꽤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가등기 신청할 때 단독으로 하는 것과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하는 거 두 가지 잘 나온다. 받고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 가등기 실행하는 걸로 가봅시다. 칠판 보시고 이런 가등기는 갑구에다 하겠어요? 을구에다 하겠어요? 양쪽에 다 할 수 있어요. 자, 칠판 봐보세요. 등기되는 권리가 8개야. 그렇죠? 이 중에 소유권 어디에 써지고요? 갑구에 써지고 나머지 권리는요? 을구에 써지죠?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도 어디에 써지겠어요? 갑구에. 그럼 나머지 권리에 대한 가등기 어디 나와요? 을구. 그래서 가등기는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하냐에 따라 가지고 갑구에 나올 수도 있고 을구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쓸 수 있습니다. 됐고 그 가등기 기록 제가 여러분 지금 설명을 할 때 이게 원래 등기부 모양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죠? 이건 약식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잘 알아듣죠? 근데 원래 등기부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게 이제 3번이 지금 가등기란 말이에요. 책에 실려 있는 거. 책에 실려 있는 것을 옮겨 놓은 거예요. 이게 가등기인데 보통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약식으로 설명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가등기 실행 4번까지 지금 봤습니다. 여기까지 본 거고. 그럼 여러분 이제 가등기가 된 거야. 이렇게 가등기가 됐으면 어떤 효력이 나올까? 가등기가 이제 실행이 됐으니까 어떤 효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을이 지금 소유권 취득했어요? 아니 소유권 취득 못했어요? 가등기 돼 있다 그래가지고 물권 변동이 생기진 않죠. 그래서 물권 변동 효력은 없는 거야. 그러죠? 그럼 여러분 을이 이렇게 가등기 해놨으면은 지금 가등기로 보존하고자 하는 권리가 이거거든. 이런 실체상의 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 가등기 돼 있으면 을은 이런 권리를 갖고 있을 거다라고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추정력이 없다고 그래. 아니 뭐가 있으니까 썼겠지 그냥 썼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추정력이라는 게 당연히 미루어 짐작하는 힘 이런 개념이 아닌 거야.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추정력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 다음 순화 때 설명하겠는데 이게 추정력이라는 게 입증 책임 문제야. 재판이 붙으면 누가 입증할 거냐 문제거든요. 추정력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갑과 을이 둘이서 이거 을한테 이 권리가 있네 없냐고 다툼이 생겼다고 재판이 붙었다고 쳐봐.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추정력이 인정이 되잖아요. 인정이 되면은 갑이 이런 권리 없다고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잖아. 없으면 그러면 을이 나한테 이 권리가 있다니까? 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추정력의 원래 의미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국어적 개념으로만 생각해 보니까 미루어 짐작하는 게 추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 개념이 아닌 거야. 그래서 추정력은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 추정력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자 을한테 가등기가 돼 있으면 갑은 이거 못 팔아요? 팔 수 있어요. 담보 잡히고 돈 빌려와 버리는 거 된다 안 된다? 다 됩니다.
이거 가득기 따라 가지고 처분 금지하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처분 금지가 안 돼. 그래서 갑은 팔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넘겨버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을 때 을이 내가 먼저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너 말소해라. 너 말소해라. 네가 나한테 소유권 넘겨라.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나요? 가득기 놓으면은 나는 이런 권리가 있다니까? 라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 대항력 없어요. 대항력. 그러면 도대체 을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을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득기 상태에서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이 어떤 짓을 했다? 그때 을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참아요. 그래서 가득기는 어떤 여력이 있냐 그러면은요, 인내력이 있어. 잘 참어. 자, 가득기 여력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내력이. 그냥 참는 거요? 특별하게 할 것은 없고 가득기 상태에서는 별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 가득기 상태에서는 진짜 별것도 아니네? 이런 말이 들을 거란 말이야. 가득기 해놨다 그랬는데 그냥 팔아버린 것도 가능하다 그러고. 뭐 전세권, 저당권 다 할 수도 있거든? 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할 수 있어. 그런 온갖 짓을 지금 갑이 했을 때 을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참고 있다. 그냥 숨만 쉬고 참고 있다.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인내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가득기 요력 봐요. 5번에. 가득기 자체만으로는 청권을 보존하는 것에 불과해서 실체법상 효력이 인정 안 됩니다. 즉 가득기 따라서 물권면 효력이나 대항력, 추정력, 처분 효력 없다고. 이런 것도 인정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득기가 됐으면 나중에 이제 드디어 본득기가 이제 될 겁니다. 이제 본득기로 넘어가는 거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칠판 보시고 본득기가 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을명의로 가득기가 있는 상태에 원래 갑이 갖고 있던 것이 을명의로 가득기가 됐습니다. 이제 본득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그럼 본득기 할 때 어떻게 신청하게 합니까? 공동을 하겠지. 누가 권리자가 되고? 가득기 명인. 가득기 명인이 권리자가 되고 누가 의무자가 되고요? 가득기 의무자. 가득기 의무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해서 본득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소유권이 3자에게 넘어가 버린 거지. 이때 병을 보고 제3취득자라고 말합니다. 가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가 있을 때, 자, 을이 본득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현재 소유자는 병이 현재 소유자죠. 그러면 이제 을이 이게 본득기가, 자,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도 을의 가등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야. 그럼 이제 을이 본득기 하려고 그랬을 때 누구를 상대로 본득기 해달라 그래야 되냐? 갑을 상대로 해야 되냐? 병을 상대로 해야 되냐? 여기서 가등기, 본득기 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가 의무자가 된다? 여기서 갑이 돼요. 갑이 되는 거라고.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병이죠. 그러니까 병한테 본득기 해달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병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갑한테. 왜 그래요? 왜 갑한테 해달라 그래? 을이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성질이 뭐라고요? 채권적이다. 채권적이다. 그럼 가등기 해놨다 해갖고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을하고 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병한테 본득기 해달라고 청구를 못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갑한테밖에 해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많이 들어와요. 선생님, 갑은 소유권도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본득기를 해줍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보통 대답을 할 때 을이 갖고 있는 청구권은 채권적이고 이거 등기를 해놔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한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 나는 그래도 납득이 안 가는데 보통 거기서 끝나야 되거든. 거기서 그렇구나 끝나야 되는데 선생님 나는 그래 납득이 안 가는데 갑은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넘겨줍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민법에서 담보 책임으로 가야 돼. 담보 책임에서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하는 경우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취득의 소유권 넘겨줘야 되죠.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까지 나가지 마세요. 아무 도움 안 돼. 그냥 문제 풀 때 그때 그 사람으로 끝내버리면 돼. 그때 그 사람. 자, 본등기 할 때 누구한테 본등기 해달라고 한다고요? 지랑 계약했을 때 그 사람. 그때 그 사람. 끝.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막 왜 그럽니까? 담보 책임 따져보고 이유가 없을 거라. 그런 게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때 그 사람으로 끝.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칠판 잘 봐요. 아직 안 끝났어. 남았잖아, 한쪽이. 여기 노란 게 저게 뭔데 남아있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보시면 이제 갑이 있고, 이게 가등기가 2명인 거야. 가등기 명이. 이때 1명만 나왔었잖아요. 이제 2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자, 을과 병이 있을 때 을이 자기 지분 2분의 1만 본등기 해달라. 라고 하는 게 될까? 이렇게 소유권이전 을 지분 2분의 1만 본등기. 물론 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갑이랑 공동으로 해야 돼? 자,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야. 이게. 된다 안 된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됐다고 쳐봐. 됐다고 쳐봐요.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굽니까? 현재 소유자가 누가 돼요? 을이 2분의 1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2분의 1은 누구한테 있어요? 갑한테 있어요. 갑한테.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 그러면 2분의 1이 갑과 을한테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자, 을이 만약에 이런 을이 병것까지 본등기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됐다고 쳐봐요. 이렇게. 됐다고 쳐봐.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그럼 소유권자가 이제 누가 돼요? 을과 병이 2분의 1씩 갖게 되는 거죠. 자, 방금 이 병의 지분이 본등기 되기 전과 병의 지분이 본등기 된 후에 소유권자가 바뀌죠. 원래 을 지분만 써 있을 땐 소유권자는 갑을이었는데 병이 본등기가 되니까 소유권자가 을병이 되잖아요. 소유권자가 바뀌잖아. 그러죠? 그러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을이 자기 지금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 소유권을 변경시켜버리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부부 공동명의라고 얘기해 줘봐. 그럼 남편이 와이프 한다고 와이프 명의를 바꿔버리거나 와이프 소유권을 처분해버리거나 그런 거 할 수 있어야 안 돼. 그거 불가능해요. 공유관계는 전혀 아니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을과 병이요 전혀 다른 권리자이기 때문에 을 혼자 가가지고 병을 위해서 내가 본등기 한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된다고요? 소유권자가 바뀌어. 그래서 을이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해줘요. 이건 돼. 이건 되거든. 원래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니까. 원래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이 되거든요. 따라서 을이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해달라고는 되는데 을이 병 지분까지 본등기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건 각하되는 거야. 왜 그건 안 된다고요? 지금 말했는데. 소유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건 조금 내가 그전에 알고 있는 거랑 약간 좀 다른데? 이런 생각 들어요? 꼭 전원명의를 하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외웠던 게 뭐였어요? 전원보상이라고 있었잖아. 반대말이 있습니다. 지가이유라고 있어. 지가이유. 이 지가이유의 반대말이 전원보상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거야. 그러니까 전원보상이라는 말은 전원명의로 꼭 해야 되는 등기가 보존등기하고 상속등기다 이거잖아요. 그럼 지가이유는 직권만 되는 거예요. 직권만 되는 거. 자기 지분만 되는 거. 그게 가등기유. 직권만 되는 게 뭐라고요? 가등기유. 이렇게 가등기다 그 말이에요. 응? 왜 가등기는 직권만 하냐? 방금 말했지만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물론 2명이 다 가가지고 자기 전원명의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되는 거지. 가등기 명인이 다 가가지고 다 가서 전원명의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험에 나오지 않아. 시험에 나오는 것은 1인이 가가지고 전원명의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돼. 올해 나갔던 정답이었어요. 올해 문제 중에 그게 정답이었거든. 그래서 이게 가등기야 이제 이게 지가유하고요. 지가유하고 전원보상. 이거 되게 시험 잘 나오거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존등기하고 상속등기는요. 등기를 해도 물권 변동이 안 생겨. 건물 신축하는 상태 이미 소유권은 발생했다고. 이미 소유권자가 됐어요. 보존등기를 했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바뀌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1인이 전원명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 상속등기도요. 상속받는 순간 이미 소유권자가 됐어요.
한 명의 상속인이 전원의 상속인들을 위해서 상속받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서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게 없다고. 그냥 소유권자를 공시하는 것에 불과해. 그래서 물권 변동이 안 생기는 보존특기, 상속특기는 전원 명의가 돼야 되고 그중에 1인이 전원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가등기는 물권 변동이 생긴다고요. 소유자가 바뀌어버려. 그래서 1인이 전원 명의로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한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애와요. 이거 이해가 돼 온다 그러지 말고 애워놔요. 애워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다가 다 이해되고 2순환, 3순환 들어갈 다 이해가 돼. 이건 엄청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야. 이거 모르고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할 때 이게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제3취득자가 있을 때 그때 의무자가 누구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권리자가 여러 명일 때야. 여러 명일 때는 1인이 자기 지분만 본등기해달라는 것이 되거든. 근데 1인이 전원명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해결하려고 우리는 지가 이유라고 외운다. 이렇게 보세요. 6번 본등기. 자, 신청해 봐보니까 가등기한 본등기도 일반 원칙에 따라서 자, 공동 신청합니다. 이게 이제 원칙인 거예요. 근데 2번 봐보니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자, 등기 의무자 동그라미 쳐요.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제3취득자가 있을지라도 여기서 그럼 제3취득자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 취득한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을 보통 제3취득자라고 표현을 해. 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제3취득자가 아니고 가등기를 마친 당시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나왔어. 거기다가 써요. 뭐라고? 그때 그 사람. 오늘 눈까지 왔으면 기억이 더 잘 날 텐데 눈이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건 계절에 따라 약간 개사할 수 있잖아요. 다음에 3번 봐보니까 자, 하나의 가등기에 수인의 가등권자가 있을 경우래. 수인의 가등권 줄 쳐봐요. 수인의 가등권자 있을 경우 가등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 신청하거나 자, 그 다음부터입니다. 일부 가등권자가 자기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 할 수가 있다 끊어요. 거기다가 써요. 지가 이유. 반면 일부 가등권자가 공유물 보존에게 준해서 가등기 전부에 대한 본등기 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이게 정답이었어. 지금 이게 그 색깔 안 들어간 분 마지막 없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정답이었다고. 지가 이유로 해결하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자 7번 보시고 그럼 이제 가등기 해놨거든. 자, 잘 봐요. 이제 가등기 해놨어. 가등기 하나 더 써볼게요. 여기 똑같이. 자, 이제 본등기 해볼게요. 본등기. 이런 가등기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본등기는 어떻게 하면 돼? 본등기 여기 잘 봐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본등기 이렇게. 그러면 순위번호를 따로 썼어요? 안 썼어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가등기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본등기 있잖아요. 이때 본등기 할 때 2번이잖아요. 2번은 이미 가등기 할 때 미리 쓰는 거야. 가등기 할 때 순위번호 2번이라고 썼잖아요. 2번을 언제 써야 될 원래 번호입니까? 본등기 할 때 쓸 번호잖아요. 본등기 할 때 2번이라고 써야 되니까 가등기 때 미리 2번이라고 써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 가등기는요. 가등기는 이 본등기 할 때 그 본등기 순위 있잖아요. 순위는 이 가등기 순위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시로 순위가 소급한다고 그래. 소급한다. 이때 이 가등기 때 번호를 그대로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시로 순위가 소급한다. 그래서 가등기는 자 본등기에 순위 보존 효력이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까는 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다 그랬어? 인내력이 있다 그랬잖아. 그건 시험에 안 나오는 효력이고 시험에 나오는 가등기 효력이 하나가 있다고. 그게 뭐라고요? 본등기에 순위 보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본등기 할 때 나오는 말이지만 그냥 가등기 어떤 효력이 있냐라고 보통 말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순위 보존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그게 사실은 따져보면은 이 본등기 할 때 나오는 말이거든요. 알아듣겠어요? 이거 여러분 잘 봐봐요. 이거 보면은 그냥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가등기 때 이 번호 써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본등기 할 때 쓸 번호거든. 그러니까 본등기 할 때 쓸 번호를 미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등기가 본등기 순위를 보존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알아듣겠죠? 그런데 하나 구분할 거. 그 을은 언제부터 소유권자가 됩니까? 가등기 할 때로 소급하겠어요? 본등기 할 때부터겠어요? 을이 소유권자가 되는 시점은요. 본등기 할 때부터예요. 순위를 따져볼 때는 가등기 할 때로 소급하지만
예를 들어 봐요. 가등기를 6개월 전에 했어. 내가 오늘 번득기를 했어요. 그럼 나는 언제부터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번득기 할 때부터야. 번득기 할 때부터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지 가등기 시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 방금부터 소급한다면서. 그건 순위 때문에 순위. 순위는 돌아가지만 소유권자가 되는 시점은 번득기 할 때. 그걸 실체법상 효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책 봐보세요. 양가로 2번 번득기 실행 및 효력. 가등기에 대한 번득기에는 별도의 순위번호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등기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번득기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자,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거기 밑줄 쳐요. 순위는 가등기 소급한다. 이것을 가등기의 순위 보존 효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번득기를 하기 위해서 따로 순위번호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고 어떤 번호를 그대로 이용한다고요? 가등기 때. 가등기 때 해놨던 그 순위번호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됐고. 다만 주의할 것은 실체법상 효력 거기 실체법 효력 줄치고 이건 소급하지 않고요. 번득기 할 때 발생합니다. 번득기 시 동그라미. 보통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많이 다뤄지는 게 이거야. 지금 이거 민법에서 많이 다뤄. 근데 이 민법에서 다루는 이 내용 있잖아요. 등기부를 보면 진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등기부를 보면은 간단하게 해결돼 버리는 거라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순위는 소급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 됐고 이거 올해 시험 나왔던 거예요. 번득기 할 때 순위번호 따로 안 쓴다라는 거. 그 시험에 나왔던 거. 올해 2문제 나왔다니까. 여기서. 그럼 선생님 여기서 뭐가 안 나왔습니까? 한 줄도 안 빼고 다 나왔습니다. 가등기는 지금 우리가 시험 본 게 33회 아닙니까? 매년 나왔단 말이에요. 매년. 그럼 매년 나왔으면 시험을 몇 번 봤습니까? 그때 다 나온 거야. 뭐 하나 빼놓고 낼 게 없다라는 거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 말을 했으면 눈빛이 더 좋았을 텐데. 어? 근데 가장 강조하는 게 시험 나온다. 이게 최고의 강조거든. 자, 이제 3번 번득기 조치로 가보겠습니다. 잘 보시고 칠판 잘 보셔야 돼요. 다른 거 하고 있지 말고. 가등기가 있어. 이런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갑이 현재 소유권자잖아요. 그럼 갑은 가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있어요. 전세권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하고 그 다음에 팔아버리는 것도 돼요? 됩니다. 이런 짓을 지금 누가 했다고요? 갑이. 그때 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가 언제요? 번득기 할 때지. 번득기 할 때. 그래서 을이 드디어 번득기 할 때가 돼가지고 누가 대달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번득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번득기가 돼. 그러면 이때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 어떻게 돼요? 싹 다 직권말소돼 버려. 번득기 딱 하는 순간, 번득기 하는 순간 이것들 다 직권말소돼 버립니다. 이때 이 사람들한테 너네 직권말소 된다라고 미리 통지도 안 해. 번득기 딱 하는 순간 그냥 직권말소 해버리고 말소가 된 다음에 알려줘. 니네 것들 지워져 버렸다. 이렇게. 그러면 우선 학생들이 또 여기서 질문이 들어오거든. 그러면 무는 어떻게 합니까? 무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무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갑한테 가가지고 돈 달라 그래야지. 누가 들어라 그랬어요? 가등기 있는 거 보고 가등기가 이게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번득기가 되잖아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야. 싹 다 직권말소 시켜버린다고. 가등기 되게 위험한 등기예요. 가등기 있는 거 딱 보고 이거 내용 모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이게 알아들었어요? 답답했는데 알아들어 버렸어요? 아, 너무 교실이 따뜻해서 답답한 거 아니에요 지금? 되게 따뜻한데? 아, 가등기를 굳이 무하정 없게 어차피 자 다시 그럼 이렇게 가등기 해놨는데 뭐 전세권도 한다고 그러고 저당권도 한다고 그러고 팔아버리고 한다고 그러고 그럼 도대체 가등기 왜 해놨냐? 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번득기 되면서 다 직권말소 된다 이러면서 그냥 깨끗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오케이. 안 잊어먹겠네? 오케이. 직권말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있어 피곤한 게.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보시고 이게
소이가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줄여놓은 거야. 이쪽이 좀 쓸 게 많아서 그래. 줄여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고 이 가등기 있는 상태에서 갑에게 돈을 받겠다라고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가압류는 지금 갑한테 돈을 받겠다고 들어온 가압류입니까? 을한테 돈 받겠다고 들어온 가압류인가요? 갑에게 들어온 거거든요.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는 주등기로 하거든. 근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가등기를 목적으로 가압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부기등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등기가 됐다라는 말은 갑을 목적으로 들어온 가압류다 그 말이거든요. 자, 본등기가 됐어. 그러면 이 가압류는 어떻게 말소되겠습니까? 냅두겠어요. 말소시킵니다. 이 갑을 목적으로 들어온 거 있잖아요. 갑을 목적으로 들어오거나 갑이 설정한 것들은 이게 본등기가 되면 직권말소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등기가 됐을 때 그때 없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들어왔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지워줍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주로 누구냐면은 갑을 목적으로 들어온 것들, 갑이 설정한 등기들 이것들이에요. 그러면 비교해봐서 자 이렇게 지금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등기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요, 없나요? 응? 가등기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 없다? 여러분 분양권 있죠, 분양권. 분양권이 소유권입니까, 소유권이 아닌가요?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재산적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양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분양권 판단 말 못 들어봤어요? 분양권 내가 차액을 먹고 얼마를 팔았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럼 분양권은 권리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처분한 거예요. 근데 소유권은 아닌 거지. 왜냐하면은 내가 분양권 갖고 있다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도금 내야 되지, 잔금 내야 되지, 등기까지 해야지. 그래야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어서 그걸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거든. 소유권 이전 청구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을한테 받을 돈 있는 사람은 이때 을이 돈을 안 갚으려고 했을 때 이 을이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가압류를 할 수 있어. 2번에 있는 2번 을이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있잖아요. 여기다가 가압류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지금 이 소유권 청구권은 소유권입니까, 소유권이 아닙니까? 여러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소유권이다, 아니다? 분양권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 아직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도 소유권 아닌 거예요. 소유권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가압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 부기등기. 을을 목적으로 들어온 거거든. 자, 을이 본득했어요? 그럼 이거 지워져요, 냅둬. 자, 말소한다, 안 한다? 이건 말소 안 해요. 갑을 목적으로 들어온 게 말소가 되지 을을 목적으로 들어온 가압류잖아요. 말소가 안 되는 거야. 가등기 상태보다 본등기가 됐을 때 담보가치가 훨씬 올라갔단 말이에요. 담보가치가 더 커졌는데 이게 말소가 돼버린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가등기, 을에 갖고 있는 가등기 있잖아요. 여기다 가압류 들어온 것은 말소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걸 보고 문장으로 쓸 때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우리 법에서 이렇게 말을 해.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그럼 여기서 가등기상 권리가 뜻이 뭐예요? 가등기상 권리. 이 가등기상 권리라는 게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응? 여기서 가등기상 권리가 뭘 말한다고요? 가등기로 보존하려는 권리를 말하는 거거든.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청구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것이 가등기상 권리가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거 봐요. 지금 제가 소이가라고 써는 걸 정상으로 써는 이거거든. 이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 거야. 여기서 이 가등기상의 권리라는 말은 이 가등기로 보존하려는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있잖아요. 요걸 보고 가등기상의 권리라고 그래. 이 가등기상의 권리라는 말 용어 알고 있어야 돼요.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가등기상의 권리라는 말은 가등기로 보존하려는 권리인 이 청구권 이걸 말하는 거지. 알아듣겠어요? 그럼 이건 소유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가압류를 할 때 그럴 때 그 가압류는 그건 주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 그것은 본등기 해도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아들었죠,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하나 더 합시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 이거. 자, 을한테 지금 가득게 돼 있어. 가득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전세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본득기했다고 쳐봐. 본득했다. 본득했으니까 말소돼야 안 돼요. 말소되죠? 지금 가득기보다 나중에 들어온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당권자 을은 왜 여기다가 저당권을 한 거예요? 돈 받으려고. 담보로 잡은 거지. 누구한테 돈을 받고 올라오고 담보를 잡은 거예요. 갑한테. 그러니까 가득기는 있더라도 지금 병이 담보로 잡은 거야. 근데 갑이 돈 안 갚아. 그럼 그 병은 저당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지. 그래서 이게 경매 들어온단 말이에요. 경매 이렇게 들어왔어. 그런데 저 경매가 진행 중에 을이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나 본득해달라라고 본득했다고 칩시다. 자, 본득기가 됐어? 이렇게 본득기가 된 거지. 그러면 이때 저당권 이거 말소돼요, 안 돼요? 순서 잊어버렸어요? 가득게 있었다니까. 저당권 있었죠. 전세권 있었어. 저당권이 가득기보다 나중에 나왔어요? 먼저 나왔어요? 나중에 나왔지. 근데 지금 경매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저당권은 가득기보다 나중에 나왔던 저당권의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경매가 진행 중에 을이 본득기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 저당권이 말소가 된다 안 된다? 말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득기보다 나중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경매 등기는 지워져 버려요? 냅두겠어? 말소된다 안 된다? 말소가 되지. 이게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당권이 지금 말소가 돼 버리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당권 그 경매도 지워져 버리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말하는 게 어려워 보여? 당연한 거예요. 하나 딱 더 붙었어. 지금 경매가. 이거 하나 더 붙은 거 아니요? 뭐가 하나 붙으면 어렵긴 해. 좀 길어지니까. 뭐가요? 그냥 직권말 그렇죠. 취소되는 거죠. 경매 절차가 이제 종단되는 거죠. 끝난 겁니다. 절차는 중단. 거기서 정지. 그럼 여기서 자, 이거 잘 보세요 이제. 자, 소유권이 있어. 지금 가득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 저당권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나왔어요. 저당권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득기가 들어왔어. 그죠? 그럼 여기서 병이 자, 갑한테 돈 달라 했는데 안 주니까 병이 어떻게 합니까? 경매하겠지? 경매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본득기했다 쳐봐요. 본득기했다 칠 때 이 저당권이 말소가 됩니까? 말소 안 되지. 저당권이 가득기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득기가 돼도 저당권은 말소가 안 되는 거야. 그러죠? 저당권 있는 걸 알고 지금 얘가 가득해 놓은 거거든. 그죠? 그러면 이 저당권에 의해서 진행했던 이 경매 있잖아요. 그럼 경매는 말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 응? 자, 이 경매 등기는 가등기보다는 나중에 들어왔지만 가등기보다 이미 전에 맞춰진 저당권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경매잖아요. 그때 본득기 됐다 했을 때 이 경매 등기는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당권이 말소가 안 되니까 그로 인해 진행되는 경매도 말소가 안 되는 거야. 이걸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경매 등기를 표현할 때 말하는 거 가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이 경매 등기는 가등기보다 먼저 맞춰졌어요? 나중에 맞춰졌어요? 나중에 맞춰졌지만 그렇지만은 이 가등기보다 전에 맞춰진 저당권에 의한 경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가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알아들었나요? 끝났어. 오늘 다 했어. 이제 여기까지 다 했거든. 어때요? 개운하십니까? 또 뭐가 쭉 내려가는 느낌이 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좀 다시 한번 한마디만 더 해드릴게요. 아까 고장 나버렸네. 오케이. 자, 이거 여기서 저당권 있었어요? 전세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득기 나왔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됐다고 쳐봐. 경매가 진행돼가지고 경매로 팔려버렸어. 그럼 가득기 지워져 버리겠어요? 냅둘까요? 지워져 버립니다. 가득기 말소돼 버려. 저당권 이후에 나온 것들이라 깨끗하게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경매로 이렇게 처분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팔리면서 이것도 지워져 버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본등기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본등기가 돼도 경매는 진행되지. 이게 말소가 안 되니까. 그럼 경매를 팔렸다고 쳐봐. 팔리면 그 매수인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그냥 권리 없는 상태 넘어가 버리게 돼. 이렇게. 그래서 여하튼 이 저당권과 관련돼 가지고 있는 내용들 이게 이제 약간 제가 오버해 버렸는데 이를 오버하면 안 되거든. 여태 잘 알아들었다가 마지막 이거 말하는 바람에 저게 뭐지 이래 버렸잖아.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거 반짝 한번 지워져 버리지. 맨인 블랙이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영화에. 반짝하면 다 지워져 버리잖아. 자 1분만 지웁시다. 1분만. 이거 안 들은 걸로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진도 여기까지. 책 봐요. 3번 본등기 조치. 등기관은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말소. 직권말소 끊어주고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 명의인에게 통지한다. 그게 말소하였을 때 동그라미 쳐요. 그러니까 말소를 하고 나서 통지해 주는 것이지 말소하기 전에 통지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밑에 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서 본등기했을 때 자, 직권 말소해야 되는 등기들이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직권 말소해야 되는 등기. 그래서 이제 박스 안에 나오거든. 봐보니까 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다음의 등기와 체납 처분에 관한 압류 등기. 자, 체납 처분에 관한 압류 등기라는 말 지워버리세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오거든. 다시 읽을게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다음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 말소한다라고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다음에 등기를 할 거 네 가지 써 있잖아. 1, 2, 3, 4. 이 네 가지는 직권 말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 말이잖아. 이것들 빼고 다 직권 말소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써진 것들은 말소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거서 1번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아까 설명한 거죠. 그래서 가등기상 권리라는 말은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인 청구권. 그러니까 가등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그 가압류 이거 말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번 뭐야? 3번 가등기 전에 맞춰진 담보가등기나 전세권 및 저당권에 한 임의경매. 지금 이거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의경매는 가등기보다 전에 들어왔어요? 나중에 들어왔어요? 임의경매는 나중에 들어온 거긴 해. 그래도 가등기보다 전에 맞춰진 저당권의 경매이기 때문에 말소가 안 된다. 이런 뜻이라고. 거기까지. 2번은 됐고 4번도 됐어요. 이 정도 하시면 됐어.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진도 다 마친 거예요. 어때요? 가등기 잘 알아들었습니까? 어렵나요? 할만하신가요? 이거 영상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려우면 빨리 듣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들으세요. 오늘 분위기 되게 좋았어. 잘 알아들었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등기 쪽 학생들 어려워합니다. 이 정도 하면은 가등기 한 70%한 거거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가등기 내용 중에 한 70%한 거예요. 거의 다 했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해주면은 100% 맞춰집니다. 그래서 시간도 여유롭고 천천히 말을 해서 다행히 잘 알아들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기분만 좋으면 안 되고 금방 또 사라지거든? 어? 금방 사라져. 그래서 근데 이것들을 한번 늘어놓으면 다음번 할 때도 잘 알아듣게 됩니다. 어차피 이거 똑같은 그림 띄울 거예요. 조금 그림 보완해서 하든가 아니면 오늘 그림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 정도 나가면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이것들 반복해서 하시면 입력되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그 여러분 다음 우리 순환 때 이제 이 책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그죠? 책 가져오지 말고 그때는 이제 뭐 갖고 와야 돼요? 기본서. 기본서 가져와셔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열심히 공 들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특별한 말은 없어요. 참 그리고 여러분 내일이 지금 목요일. 금요일. 오늘 벌써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뭐 어차피 이틀밖에 안 남은 거야. 제껴버리고 다음 내년부터 하지. 그러지 말고 이틀 남은 날 있잖아요. 잘 나오시라고. 이거 지금 여러분들 중에 누가 있냐면은 어차피 이번 순환 끝났어. 끝났고 내가 해봤기면 열심히 해야지. 그런 분들 있죠? 없나? 많아. 참 안타까워. 그러면 여러분 누구랑 비슷하냐면 우리 중간고사 시험 끝나잖아요. 공부하다가 중간고사 공부하다가 이번 힘드니까 내가 중간고사 그냥 마치고 내가 기말고사 잘 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보통 공부를 언제 하냐면은 중간고사 끝나는 날 도서관 갑니다. 중간고사 끝나는 날. 그럼 그 사람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기말고사 다가오면은
어차피 이번 기말고사 마치간 거 내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해 학년 바뀌면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절대 안 돼. 제가 말하지만 항상 우리 특히 등기법 있잖아요. 공시법은 마지막 주가 진짜 중요하거든. 마지막 주가 등기법 5장이에요. 5장 양이 되게 많은 파트거든요. 여기 오늘 제가 줄여서 조금밖에 해서 안 해서 그렇지 양이 많아. 근데 보통 마지막 주가 진도가 밀려. 진도가 밀리고 양이 많이 나가는 주예요. 그 내용도 중요한 파트야 여기가. 근데 안 와버린다고. 그러니까 등기법이 계속 어려운 거야. 마지막 파트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난주가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 권리 파트. 소유권부터 해갖고 저당권까지 있잖아요.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파트야. 거기 빠져버리고 오늘 빠져버리면 아는 게 없어요. 이게 등기법 70%가 여기서 나오는데 2번 빠져버리면 지금 내용을 아는 게 없다니까 나올 만한 게. 그래서 절대 등기법은 뒤쪽 빠져버리면 안 돼. 그럼 선생님 앞쪽은 빠지면 괜찮나요? 차라리 그쪽이 나 앞쪽이. 어? 차라리 빠지려면 앞쪽을 빠져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막 시작할 때는 또 의욕충만해가지고 잘해야지 하고 다 온다고 첫 주에는. 이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뒤쪽 가서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쉽지가 않지만 꼭 그거 지키셔야 돼. 알겠죠?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쭉 읊어드리고 마칠게요.